안녕하세요. 임주아의 투자심리지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강, 2강에 이어서 마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진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 플랫폼 사용하는 방법, 용어 쓰는 방법, 주식에 대한 개요, 그리고 기본 원리, 가격 결정 요령, 그 다음에 유권,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개요, 그리고 재무 분석, 그 다음에 뭐 부채비율, 유동비율,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주식 방송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나, 그 다음에 빨리 가는 종목을 좀 픽을 하시려면 거래량 분석, 그리고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좀 유행하는 유명한 오래된 전통표들, 그리고 나서 캔들 공부, 그리고 추세를 분석하고 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단기 매매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랑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ETF 투자가 있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 심리학 부분이 가장 후반부에 스터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리학이 사고팔고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그냥 명제로 둔 게 아니라 뭐 하버드, 뭐 MIT 이런 학교에서 나와 있는 경제학에 있는 심리를 AI가 학습을 한 후 알고리즘에 붙여서 트레이딩이 되는 수급이 2024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4년 8, 9, 10, 11, 12월 달 동안에는 슬리피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서 손절이 나오고 어디서 과매도가 나오고 어디서 과매수가 나오는지를 학습하는 구간이었다면 2025년도에는 어디까지 과매도를 시키고 뛰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완전히 된 다음 추세 상승,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재무가 좋고 기본적 분석이 완벽한데 왜 주식이 싸고 안 가지가 없어지는, 가는 주식은 가는 미국 주식처럼 변했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첫 해에 슬리피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나스닥에서 두 번째에서 다우, S&P, 나스닥 이 삼총사가 지수 방향성을 뭐 줄 수 있다면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바뀌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 어떻게 중요가 됐냐면 AI가 도대체 인간의 심리를 어디까지 학습해서 그걸 명제화한 다음 트레이딩에 접목해서 어디가 정말 안 빠지고 다시 사는 구역인지를 굉장히 기계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에 써져 있는 글을 설명할 거지만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냥 한글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은 판단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지금 7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르고요. 판단 능력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 판단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바빠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급해집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감각이 먼저 온 다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하버드 연구에서는 손실 상황에서 판단의 질보다 시간 압박 인식이 먼저 활성화된다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2024년도에 제가 만든 저 제로베이스에서 좀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가 학습을 한 상태가 돼서 제가 이 만든 자료를, 가공한 자료를 다시 GPT에 넣어서 차트를 넣으면 어디가 그런 구역인지 나오게끔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문서들을 정리를 하게 된 건데,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초에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머릿속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손실이 나면 질문이 바뀌죠. 아, 왜 이러지? 언제까지 이러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데, 하버드나 MIT에서 공부하는 경제학 기본의 손실 국면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확률이 아니라 종료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트레이딩이 안 되고 저들이 결정해서 나가겠구나라고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가격에서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무섭다. 손실폭이 굉장히 크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죠.
하루 이틀 손실을 견딥니다. 그리고 손실이 길어질 때 여기가 손실이 길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을 받고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틀 기다렸는데 왜 안 올라오지? 공포의 정체는 시간의 불확실성입니다. 5일 뒤에 올라올 건지 3일 뒤에 올라올 건지인데 이걸 AI가 2025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갭으로 한번 던져보고 추매하는지 보고 추매를 하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뿐인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계속 배틀이면 추매를 하면 할수록 계속 배틀이고요.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는 상태,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상태가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 공포가 없는 상태, 더 이상 불안한 매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센 매수를 해도 티가 나는 상태, 안전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인간이 가격을 결정할 때 시간 불확실성에서 공포를 주므로 길게 끌어서 사람들이 매매할 땐 길게 뭐 한 두세 달도 끌지만 얘네는 길게 끄는 게 3일 뒤에 갭으로 띄우고 거래량 터트려서 위로 올려서 갭으로 한 번 더 빼뜨리고 다시 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최근에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있었던 것 중에서 신고가가 나왔던 중에 이런 상태가 있었던 애가 누구였냐면요. 일동제약, 원익홀딩스, 조금 작년 가을로 치면은 두산퓨얼셀, 최근에 있었던 거 한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 연구에서는 공포는 손실의 크기보다 지속 시간이 불확실성에 있을 때 공포가 증폭된다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길게 끌면 더욱더 공포스러워서 물량을 빼겠지라고 생각하는 얘가 생각하는 양이라는 게 각 시총마다 종목마다 존재합니다. 손실이 길어질수록 머리가 급해진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이 줄어들죠. 비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못하게 되죠. 그린 다음에 시나리오를 동시에 못 봐요. 왜냐하면 뭐 5%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6%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5% 올랐을 때 어떻게 할지, 10% 올랐을 때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동시에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이 나와요. 이 상태를 빨리 끝내야겠다. 그냥 여기서 2% 손절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마이너스 6이네. 손절해야지라고 빨리 끝내자라는 상태가 당연히 인간은 올 거라고 보고 판단이 느려지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빨리 까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손실 구간의 특징인데 손실이 신고가에서 이들이 낮겠지라고 생각하는 구역이어서 이게 하버드 연구에서는 판단 단순화라는 단어로 이런 학문을 이렇게 가르쳐서 AI가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굉장히 긴 문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읽어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글자화해서 학습을 걔가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다음 상태가 조급함이 성격은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조급한 성격이다. 이 성격이 아니고 매매하다가 조급한 사람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모두 다 조급해지죠. 근데 조급함은 선택의 어떤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대단히 완벽한 매매를 했는데 손실, 대충 샀는데 손실, 그냥 꽂혀서 샀는데 손실. 여기에 선택에 내가 옳은 선택, 아닌 선택, 기본적 분석 충분히 한 선택, 안 한 선택이 그 문제가 아니고 선택 속도, 스피드의 문제인데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더 빠른 선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이걸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인간이 손실 구역이 나오면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각 종목별로 아침에 물량을 실어놓고 계속 어디를 건드립니다. 계속. 그 패턴이 작년부터 굉장히 정형화돼서 움직이는데 이 친구는 그 전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만은 2024년도에 하버드 연구에서 이걸 조급함을 따로 학문화, 경제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가격이면 조급해지네? 라는 가격.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 빠지면 조급해지네? 춤에 들어오네? 그럼 더 조급해지겠지? 더 조급하게 만들어서 다 물량 빼트려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놔둔 다음에 우리가 물량을 치고 나가야지. 근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있냐면요. 조선에 있습니다. 조선에. 이때 나오는 행동 되게 비슷합니다. 이 다음 행동인데 손절을 미룹니다. 이미 일은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근거를 찾아요. 올라올 근거를 막 찾아요. 그럼 뉴스가 그 근거에 맞게 또 AI가 마구마구 생성을 합니다. 뉴스를 계속 찾아보시죠. 다른 종목을 찾아보면서 다른 데로 시간을 끌려고 가든지 손절을 하고 가든지 녹여서 돈을 조금 이동해서 가든지 다른 종목을 찾습니다. 만회한 방법을 묻습니다. 판단을 밖으로 미루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종목을 찾는다라는 항목이 지금 가장 유명한 그 짤 중에서 로봇주 공부했더니 2차 전지 갔네. 2차 전지 공부했더니 반도체 갔네. 반도체를 공부했더니 바이오가 갔네. 바이오를 살려고 했더니 로봇이 갔네. 로봇을 가려고 했더니 바이오가 갔네. 바이오가 안 가니 공부했더니 반도체 갔네. 지금 이런 사태가 뭐냐면 요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가고 있는 걸 붙여야 될 게 아니라 이 다음 전에 갔던 것 중에 쉬고 있는 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찾는다. 만회한 방법 묻는다. 판단을 밖으로 미룬다. 전문가의 답을 요구한다. 전략을 놓고 압박한다. 요게 있잖아요. 그 지금 증권사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봇 어드바이저 찍힌 종목이 아주 거래량이 없이 장전에 들어온 것도 시초가에 들어온 것도 없이 플러스 한 2%권역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져지고 있다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전략적 사고의 비 떨어지면 외부에 의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냐면 외부에 의존할 만회한 방법을 찾아서 판단을 밖으로 미루고 답을 여기저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요구하고 전략은 없고 압박만 있는 상태를 당연히 손절가가 이탈했을 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AI가 손절가라는 레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보면 최초에 2025년 1분기에는 3, 4%로 잡다가 다시 2분기로 데려가니까 한 6, 7, 8%로 잡다가요. 최종 연말 정도 되니까 공포를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지수가 상방 상태니까 마이너스 14에서 18까지 밀렸다가 추매해서 평단 조절하려고 그러면 더 빼뜨려 버리는 좀 그게 기계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원지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손실을 관리하려는 건 아니고 손실을 끝내려고 하는 행동을 반드시 그들은 보이며 고통을 줄이려는 선택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감정 회피 행동이며 이 상태는 가격도 다시 올라올 확률, 내려올 확률, 슈팅 나올 확률을 아예 안 보는 그냥 오직 하나 지금 이 불편함을 없애는 것인데 이게 하버드 연구에서는 감정 완화가 목표가 되는 의사결정을 반드시 손절 이탈 구역에서 반드시 모든 인간이 한다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AI들끼리 사고 사람들은 팔고 더 다시 돌 맨 마지막에 다시 마이너스 4로 끝나는 25% 갔던데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4로 끝나서 손절했더니 다음날 다시 날려서 가고 이런 상태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수를 계속 상방으로 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처럼 손절가라는 게 존재하는 게 얘네가 선택하는 거의 다른 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얘네가 생각하는 거에 그 손절가들은 최초 1분기 때는 한 3, 4%대, 2분기 때가 이제 6%대, 그 다음에 8%대, 11%대, 지금 14%대까지 갔다가 추매를 안 해야 반등을 하고요. 하면 한 번 더 빼요. 10% 쭉. 공매도도 같이 붙어요. 대차도 늘어나고 갑자기 동시에 확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반대로 더 가려고 할 때 수익을 더 보려고 할 때 행복하니까 더 들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젖어 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갈 것 같은 때 그때
이런 반대의 감정에서 여기서 내가 익절하면 더 갈 것 같아라는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반도체 주식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의 피와 수익을 더 가져가려는 거가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잘 항문화해서 AI가 학습해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들은 지금 그 증권사 들 보면은 저희에게 주문을 맡겨주시면 연금계좌 운용해줍니다. IRP. 그다음에 ISA도 이제 선택, 뭐 내가 매매하는 게 있고 이제 매매를 맡기는 게 있는데, 맡기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움직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이겨서 나아가는 상태인데 자금 규모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학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이 무너진다고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보호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판단을 압도하기 때문에 손절가 보였을 때 공포가 오자마자 바로 손 스피드가 나가거든요. 시간 압박이 사고를 눌러서 결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한 선택이 다음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도 손절인데 추매도 마찬가지. 추매 타이밍이 AI가 봤을 때 방금 전까지 왔던 6페이지 시트에서 온 인간은 이쯤 되면 공포스럽겠지? 당연히 손절하겠지? 추매하러 들어오겠지? 근데 손실이 더 커지겠지를 학습한 상태에서 사고를 어련히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타점에서 같이 몰고 들어오거든요. 이때 한 선택이 다음 손실을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밀어내기를 해서 뛰어오르다가 한 번 더 밀 때에는 정말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3일 안에 올라옵니다. 얘네 스터디가 3일, 7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 초로. 그래서 그 손실은 다시 커지고 공포가 다시 커지는 걸 학습한 건데, 이게 하버드 연구에서는 손실 나면 시간 압박받고 조급 행동은 손실이 확대된다는 학문 자체를 명제화해서 AI가 이걸 배워서 수급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좀 내자면, 손실 앞에서 사람이 이성을 잃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까먹어서겠죠. 내가 이걸, 특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화폐 단위가 1원, 1.5원, 오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손실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잃는 이유는 내가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 돈을 잃으면 다른 종목은 더 가니까 안 될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학습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은 판단 구간이, 뭘 결정할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추매를 하거나 만지거나 손절하거나를 놓쳤을 경우 다음 그들의 판단이 들어올 때를 타점으로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가, 제가 이게 지금 녹화 분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이면 조선주가 전고점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12월 내내 내려왔잖아요. 1분기에 실적을 다 몰아넣은 상태이긴 했는데 그걸 추매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조선 강세니까 계속 손실 구간의 공포 구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기다려줬다가 그들이 전환해줬을 때, 옛날 트레이딩으로 치면은 떨어지다가 반등 나갈 때 밑에서 다시 사면 된다 같은 그런 심플한 거를 얘는 이렇게 학문화해서 학습을 해서 우리에게 같이 이제 시간 장중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내 판단을 보호해줘야 돼요. 뭘 결정하지 말고 일단 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턴을 노려야 되고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지금은 손실이지만 다시 복구해서 구출해서 졸업하는 단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앞에도 ETF가 다 같은 기관이 동시에 같은 날 다 같이 사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단이 다 이렇게 다른 바스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스켓도 어느 정도 평단을 조절해줘야 되는 구간들, 여기가 싸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아무도 거래하지 않는 구역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저저번 시간에 이어서 1월 달에 뭐가 가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스 인프라 중심 단기 긴장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강의가 1강에 나갔을 때가 이제 UN 탈퇴가 붙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전쟁 1월은 단기 전쟁, 2월은 2년, 3년, 5년짜리 장기 전쟁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도체 섹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를 말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나왔던 페이지를 한 번 더 정리했는데요. 핵심 환경, 지정학적 긴장 단기 고조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성 리스크 조심해야 되는데 뒷부분에 오늘 3, 4강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5월경에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사양이 높아졌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데 자세한 건 5월로 갈 때 설명드릴게요. 메커니즘, 겨울철 에너지 수요 지정학적 변수, LNG, LPG, 가스, 파이프, 저장, 운송, 인프라에 관심이 들어간다. 미국의 글로벌 하청 구조에서 대만 관련 리스크는 열려 있으나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준은 아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는 신규 공장, 정밀 공정 특성상 화재 폭발 운영 리스크가 상당히 높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갑자기 급락하면 사러 가야 될 건지 팔아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1월은 단기 이벤트성 시장, 에너지는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하시고 단기 1월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또 관망 혹은 비중 축소가 조금 더 합리적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 타이밍에 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을 타이밍이지만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황이 빠른 편이므로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방산 중심의 구조적 장기 사이클 진입인데 사실 이 강의를 작업을 했을 때가 2025년 12월이고 이게 가고 있을 즈음에는 이미 이 종목들이 가고 있을 텐데 일단 2월 달은 핵심 환경은 1월에 한번 올라왔다가 앉았다 2월에 다시 한번 가고 끝이에요. 네.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 충돌에서 중장기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단기, 대만 이슈는 장기. 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 관련 재건 인프라 방산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찍혀 있는 섹터들 중에서 앞으로 뭐 100조 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냥 버른 애를 놓자면 조선과 방산이 1, 2월에 ETF가 그 AI가 여러분의 공포의 자리를 노려서 들어올 건데요. 메커니즘은 단기의 1월 분쟁과는 달리 2월 이후 전쟁 국면이 3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군비 재건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기 소모가 있고 또 재건을 해야 되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이런 것들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방사는 단기 급등보다는 조각조각 상승 하나 먼저 보내고 치고 다른 종목 보내고 치고 이런 식으로 ETF가 돌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될 텐데 방산 관련 신규 상장주, 방산 수출 주식, 그다음에 재건 인프라 쪽 봐야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 3, 4월에 엔터 미디어 교육 반도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전제를 두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낮게 되면은 그 AI 입장에서는 이익이 낮네를 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트레이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필요하시고 이게 있습니다. 대분류 기계 안에 중분류로 로봇 방산 조선항공입니다. 근데 2026년 1월부터 트레이딩 하려고 보면 로봇은 이미 목표 주가가 비싼 건 3, 4, 50만 원대, 특히 현대차가 로봇주가 되는 바람에 이제 3, 4, 50만 원대를 가는 구역이 된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서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이 3만 원 되고 3만 원이 8만 원 되는 구조는 맞는데 비싸니까 일단 제끼고 방산이 조정을 하반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나 에어로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방산이 자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수주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산을 먼저 사고 조선도 지금 연말에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주 있는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필두로 가고 있고요. 서브로 조선 해운 액티브 ETF 수급으로 어쨌든 엔진만 달 수 없잖아요. 한화엔진, STX 엔진 위에다가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현대임스 거기 안에 뭐 등등
뭐 다른 중공업들 같이 묶여서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2월에는 방산이 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항공은 가지 않아요. 방산 섹터 분위기는 이제 향후 신흥 방산 강국이 누구인가를 이제 측정하는 올해가 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월의 특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여부는 미국 2월 수주 제안서랑 관련이 있는데 가게 되더라도 수주를 받으면 한국 항공우주만 움직이게 됩니다. 방산 방향성 전망을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움직이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의 무기 수요는 견조하지만 신흥방산 강국이 맹추격 중이고 저희가 바로 그 신흥방산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의해온 수주를 결실을 2월에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방산 방향성 전망입니다. 방산의 방향성을 보면 맨 위에 2026년 가이던스가 실적 때문에 방산 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가 폴란드 2차 수주로 방산 간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유로존 이슈거든요. 세이프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세이프로 나오는데 뭐 SAF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유로존 협상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서 큰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9월에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방산 액티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뭐 플러스 K 방산 요런 ETF들 중에 갭으로 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고점에서 갭으로 뜬 친구들은 뜬 걸 메꾸고 다시 가면 더 다시 가는 게 1, 2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컨셉인데 이제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를 언제 화려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고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2월이에요. 2월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차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왜냐하면은 협상 내용이 오픈되진 않았지만 내용상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까닭은 러시아가 이제 갖고 싶어하는 그 나머지 땅을 우크라이나가 가져와서 거길 다시 재건할 만한 돈이 미국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고 유엔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그걸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져가라고 러시아를 주고 알아서 재건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기 방산이 덜 갔던 까닭이 1, 2, 3, 4번인데 뭐 휴전 시도했지만 잘 안 된 거, 회담 시도했지만 잘 안 된 것들이 봉합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게 봉합되려면 7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네. 왜냐면 8월 달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8월 선거 전에 봉합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 동유럽, 북유럽, 영공 침범, 나토 사건 때문에도 계속 폴란드 쪽 긴장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방산 판매의 근원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쪽으로 나가는 그림이 있는데 잠시 후 유럽에 세이프 1,500억 유로, 뭐 250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되찾고자 하는 갖고 싶은 각국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거기 한국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요거 일단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한 거는 휴전 시도에도 종식은 계속 안 되는 상태로 질질 끌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 하여간 종전이 되면 한국 환율은 더 뜁니다. 돈이 글로 몰려가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달러도 오르면 수입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들의 휴전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여름 지나고 가능.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현재 단발성인데 2월에 만약에 점점 세지게 되면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랑 트럼프 이기가 다르긴 다르지만 트럼프가 정말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현상 변경 지지를 아예 안 하고요. 미국 동맹 역량만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예 언급이 없는데 계속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 없으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돼요. 뭐 싸울 것도 아니고 붙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웃 오브 안중으로 밀어넣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슈가 잘 부각되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자주적 방위 지출 확대. 너네가 알아서 각자 잘 지켜 나라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가 침략 억지력 투자 압박인데 그냥 투자해 장비 사 이런 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2월에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에 전쟁 종결을 위해 협상은 하는데 뭐 러시아랑 전략적 안정 재구축 있잖아요. 안정한 구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종결 협상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 내용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고라고 해 방위 책임인데 유럽이 알아서 하시고 많이 사가고 너희들끼리 레버리지 일으켜서 금융 특수채권입니다. 국가 특수채권, 지역, 국역 특수채권 만들어서 팔아. 근데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우리가 봤을 땐 좀 이상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되게 핫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한 200조 모아가지고 방위를 책임져라 했는데 200조 이러시면은 아니 200조가 어디서 나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페이스 X 시총 규모가 상장된다면 1000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포인트가 바이든 한국 동맹국 방위 약속 재확인이라는 게 여기가 포인트면은 여기 2기에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요 두 번째 두 줄 있죠. 자주적 방위 지출, 침략적 억지력 투자 압박 외에는 저기랑 완전 다른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마지막 줄에 줄을 쳐야 되는데 바이든 때는 미국은 나토 집단방위 헌신해라였는데 트럼프 이게는 스스로 방위 책임이므로 완전 다른 상태로 갑니다. 이게 바로 방산이 2월에 움직이는 이유의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 리포트를 본 세월 중 전 세계 방산 덕후만큼 찾아본 것 중 가장 유럽이 방산 구입 의지 역대 최대인데 화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역외 국가에 대한 배제 움직임도 있음이라고 돼 있고 한국도 저기에는 껴있긴 한데요. 세이프의 멤버거든요. 껴있는데 왜 어떻게 껴있는지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있지만 현재 아무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가 성과가 날 건지 제가 뒤에 표시를 좀 해드릴 거고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낀 거 이상으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찾아보셨거나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올해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평화 협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근데 없어요 그런 건. 예. 유럽 재무장 계획에 8천억 유로를 조달해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저기 보면 1,500억 유로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1,500억 유로라는 거를 200조 정도, 250조 정도 되는데 발행을 하면 그걸 특수 채권이라고 부르는 뭐 IMF 때라던가 리먼 때라던가 모기지라던가 이런 특수한 상황의 채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쪼개서 연이자 얼마, 월이자 얼마, 이 채권을 다른 사람이 몇 년도에 3년 갖고 있다 팔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품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걸 싱가포르 정부청, 우리 연기금, 각 국가, 태국 정부 이런 데서 조금씩 나눠서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 사고 있는 우리의 ETF랑은 좀 달라요. 이게 개인들한테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예전에 폴란드 무기 팔고 돈 없으면 우리가 먼저 수출입은행에서 돈 대줄 테니까 나중에 이자를 주고 있다가 원금 상환해 이런 것처럼 있던 시스템인데 3, 40년 더 사실 거를 가정했을 때 2020년대는 저런 게 있었지 같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EU 예산을 써서 하자는 건데 유럽 내에서 이제 트럼프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 계획을 제출해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제가 이거를 표를 준비를 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개요 주요 내용은 중요하고 X 표시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노란 색깔 표시한 것만 체크하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표시된 거 보면 회원국 방위장비 공동조달 최대 1,500억 유로 자금 대출 기반 EU 채권 발행 특수채권 그 다음에 재정 지원 대상은 EU 회원국
최소 2개국이 지원. 대신 핵심 포인트가 부가세 면제. 세가 없어요. 세금이. 그리고 대출 자금 확대, 선불로 바로 돈 넣어줌. 장비 바로 사. 이거고요. 재정 지원 마지막에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3개 회원국 대출 합계가 최대 지원금의 60%를 초과는 안 되니까 셋이서 합산해서 잘 나눠서 가져가 대출을 이거고요. 여기 보면은 EU 후보국 SAFE EU 후보국 이렇게 치시면 터키가 후보국인데 여기 튀르키예가 복병이에요. 갑자기 튀르키예 수주가 나오면 방산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쟤네 EU 뭐야? 아니야? 가입한 거야? 뭐 저러다 너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단 포인트를 찝어주고 EU 안보랑 파트너십 체결국이 지금 포인트인데 여기 보면은 EEA, EFTA, EU와 안보 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몰도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가 있잖아요. 여기 체결국에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국, 일본이 저기서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만들어서 줘도 되는 우리는 그냥 파트너십 국이고요. 일단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EFTA에서는 여기 아이슬란드가 핵심인데 저기 EEA에 EU 27개국의 아이슬란드에 제가 줄을 친 게 아이슬란드에서 생산하거나 아이슬란드를 거쳐도 여기 되는 판매 장사 주문이 다 되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포인트를 제가 저기 노란색만 딱딱딱 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EU 후보 국 파트너십 만든 국 그다음에 저기 표시된 국가들이 세이프 저 국가명 수주 주문 이렇게 치시면 새로운 기사들이 조그맣게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후 파이낸스로 영어로 치시면 더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엔 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 조달 방산 제품이 있는데요. 저렇게 팔면 탄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저기가 우리를 껴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토 클래스 1, 나토 클래스 2, 3가 있는데 원하는 상품이 있어요. 포병 시스템, 소형 드론 관련 드론 시스템 나토 클래스 1이거나 카테고리 1이 사이버 군사 기동 제품 그 다음에 카테고리 2에 소형 드론 나토 클래스 2, 3에 관련 드론 대응 시스템 과인공지능 제품을 카테고리 1이 묶여 있고 2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2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친구들이나 신규 상장주 중에 드론 관련된 애들이 움직이는 게 되는 거고 저기 카테고리 1에서는 땅 위에서 다니는 것과 드론이 같이 다니는 걸 이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게 돼서 저기 2개국이 바로 돈을 받는 선불로 협의가 3개국이 되면 주문 받아서 어딜 찍고 들어갈 건지를 고민하는 기사가 나왔을 땐 이미 주가가 가 있겠죠. 이게 지금 항공우주 관련된 건데 이게 RFP라고 제안 요청서인데 우리 군대가 쓸 훈련용 항공기가 필요하니까 좋은 안 가져와봐인데 이게 지금 2월이에요. 사실 모든 일정이 다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제미나이나 GPT한테 마일스톤 C, RAIOC 그다음에 FRP가 뭔지 물어보면 여기는 잠깐 뭐 사볼지 견적만 받은 단계 저거는 테스트 하나만 써본 샘플만 써봤어요 단계 그 다음에 한두 대 주문받은 거 사용해봤어요 많이 사봤어요의 구간인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다 2023, 26으로 25가 27로 25가 27로 돼 있는 거를 앞으로 땡길 건지 뒤로 뺄 건지를 결정하는 구간이 2월에 있는데 왜 저렇게 2월에 몰려 있냐면 아까 말씀 보여드린 유럽에서 지금 최대 화력으로 돈을 발행해서 방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저런 방산장비 구입하게 되면은 석유를 쓰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거기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저도 사실 작년에는 방산주를 트레이딩 안 했던 게 공식 수주랑 비공식 수주의 갭 차이를 전혀 감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에 2배수로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집계랑 정부 집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공시를 리드를 하기가 어려워서 트레이딩이 힘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방산박람회를 직접 갔다 왔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느 정도 레벨 차이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가 말하는 요 정도 매출액은 곱하기 2배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보고 트레이딩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한번 화력이 붙으면 돌아오지 않는 강을 신고가를 계속 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수주보다 정부 비공식 목표 수주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같았던 시절이 있고요. 높았던 몰래 사는 시절이 있어. 완전 몰래 사고 대놓고도 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인지인지는 보니까 알겠다. 항공우주를 보시면은 다른 건 안 볼게요. 2026만 볼게요. 하나, 둘, 2027,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되잖아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주가 있으면 항공우주는 가는 그림.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넣었어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100만 원을 사드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LRG 넥슨은 한 개밖에 없어요. 굵직한 건 34, 35까지가 있는데 갈 때까지 가긴 갔거든요. 얘는 뭐 이제 현대로템이랑 하나시스템이 다 2026년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쯤에는 한번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고 있는 그런 구역일 텐데 제일 방산 ETF 중에 싸고 재료가 확실히 2026년에 있는 거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좀 세지고 현대로템은 하나, 둘, 셋, 넷 이게인데 방송에서 제가 못한 것 중에 각 방산회사별 주문 취소된 것 중에 부활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3월인데요. IT, AI, 전기차 전반적 구조적 노출 부담이 있습니다.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일단 내용 보실게요. 언제 가냐고 또 알려드릴게요. 핵심 환경은 신구 공장 자동화 설비 관련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 문제는 사실 4월, 5월 달 전망 강의를 TV판으로 보시면 엔비디아가로 시작할 텐데 새로 나온 제품 때문에로 가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동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대규모 자동화 정밀 공정이 작은 공정이 대형 손실로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므로 손상 결함 중단 리스크를 감안하고 제품이 기본 세팅 값에서 한 개의 제품이 너무 사양이 높아지는 바람에 나머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AI 반도체, 전기차 모두 성장보다는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3월은 이미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낮다. 왜 환율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성장이 약간 휴지기를 갖는 실질적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술주 이제 빠지나 더 빠지나 조정받나 다시 사야 되나를 엄청 시끄럽게 얘기하는 3월이 됩니다. 그리고 IT나 AI 반도체 동반 약세가 나올 수 있어요. 차익 실현인가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못 가나 여기가 고점인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엔터, 교육, 반도체는 좀 3월 달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뭐가 있냐면 여기 2026년 역대 감소 불가피인데 결국 여름이 지나고 팥배가 늘어납니다. 가을에 몰아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상반기에는 보조금 폐지로부터 불어온 그 나쁜 바람이 3월에 안착하게 되는데 지금 가는 게 있습니다. 가는 게 전기차 배터리 공장 ESS 배터리 공장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고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가 차에 넣지 말고 전기를 돌려서 AI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 대신 중저가
LFP나 뭐 이런 배터리 선호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점은 8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트레이딩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거면 8월 전에 저점 매수가 상반기에 있다고 판단하시고 삼성전자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 트레이딩 하셨듯이 한 주, 두 주 음봉에 두 개, 양봉에 한 개 같은 걸로 트레이딩을 할 시간이 넉넉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갑자기 왜 빠져요, 더 빠져요, 어디까지 가나요를 묻기 전에 비중 관리를 잘 평단 진입 가격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4분기 판매량을 보면은 일본차, 비싼 한국차 다 안 팔리고 테슬라만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을 하는 차가 누구였던 건가 전기차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ETF가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 8월에 가냐고 물어보실 때 필요한 건데 언제나 늘 그랬듯 8월은 늘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8월에 이미 그 7월부터 밀고 나오면서 8, 9월 달 가을, 겨울 수주와 기술의 변화, 제품 사양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참고로 미국은 텍스가 4월이잖아요. 네, 우리는 종모식이 12월이고 시모식이 1월인데 저쪽은 4월이잖아요. 그래서 4, 5, 6 드라이빙 시즌 붙여서 저기 항상 8월에 제일 8, 9월이 좋으니까 2차 전지를 하실 거면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건 저쪽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서 작년 1월부터 수출 규제를 했고 제가 재작년 여름에 CXMT부터 시작해서 중국 회사를 쫙 나열해서 웬만해서 반도체 소부장의 장비는 좀 뺏겼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 포인트가 2026년 중 장비 내재화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2025년 2월에 항상 3월에 내재화 발표, 내재화 규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또 3월에 저 내재화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 방어 때문에 돈 쓴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쓴다 그러면 내려갑니다. 안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인주와의 주식 투자 심리 지도입니다. 일단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뭐 투자하면서 생기는 소소한 우리의 감정들이 그냥 인간으로서 모두가 느낄 만한 단순 클리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을 좋은 대학교에서 많은 월스트리트의 매니저나 트레이더를 만드는 유수한 학교에서는 경제 학문에 1, 2학년 과정 혹은 뭐 석사 과정에서 저렇게 단어화해서 심리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그 많은 논문들을 AI가 학습을 한 상태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 트레이딩을 6개월을 잡을지 분기로 잡을지 1년을 잡을지 차이만 있을 뿐 시기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섹터는 분기에 초반만 산다, 분기에 후반만 산다, 분기에 중간만 산다, 뭐 아침에만 산다 같은 어떤 기계적인 평균이 있거든요. 여기서 더 발전해서 더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전 4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4강에서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시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